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0일 오후입니다. 오늘 잘 쓴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은 현역 정치인이 쓴 글입니다. 현역 정치인이 쓴 글은 그게 논란이 있게 마련이므로 좋은 글로 추천하기가 어려운데 이 글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아주 독특한 시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뉴스가 있는 글이란 뜻이죠. 그러면 읽기가 재미가 있죠. 저는 좋은 글은 유익하고 재미있는 글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은 읽으면 감동도 오고 뭔가 메모할 게 있고 그렇죠. 그 쓴 사람은 누구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김병준 씨입니다. 김병준 씨는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국민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로 지명했지만은 중간에 정치권의 반발이 극심해서 사퇴한 적도 있습니다. 흥미롭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된 사람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나름대로 자유한국당을 잘 관리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황교안 체제가 들어서는 그 집안 다지기를 좀 한 점이 있는데 하나 아쉬웠던 것은 이분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탄핵 문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을 해가지고 정리된 문서로 그것은 반성문이 되겠죠. 국민들에게 발표함으로써 매듭 지을 수가 있었는데 그 노력이 좀 약했다 하는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제 이분이 쓴 글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제목은 문재인 정부는 올해 말로 사실상 끝이 납니다. 여당 의원들 역사의 심판대 위에 같이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라는 글입니다. A4 용지 한 장 조금 넘습니다. 이 정도 길이가 읽기가 가장 쉽다고 합니다.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면은 한 7, 8매 되는 글입니다. 읽으면은 한 7, 8분 걸리는 글이죠. 이게 아주 독자들의 관심을 붙여놓기에 적당한 길이라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보통 한 10분 정도, 10분 내외로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형 독재를 향한 반역사적 행보, 그 누구도 따라갈 이유 없다. 총선 전 3개월 정도, 즉 내년 1월에서 총선 전까지 청와대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칫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총선 후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 당선된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보다는 대선 주자들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선 주자들은 청와대보다는 민심을 더 따르게 되고요. 이래저래 한쪽 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 말로 끝이 납니다. 선의를 가진 여당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그 생명을 다한 문재인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의지를 받들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 결국은 역사의 단두대에 오를 법안 처리의 공범이 되어야 할까요? 잘 보십시오. 이 정부와 그 핵심들이 무엇을 추구해 왔는지, 또 역사에 있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첫째, 이들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를 부정했습니다. 드루킹 사건과 울산 등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권력적 개입이 그렇습니다. 통상적 선거법 위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파괴 행위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그 존재 가치를 잃습니다. 둘째, 이렇게 장악한 권력으로 시민 개인의 삶 곳곳에서 자유권과 자율의 정신을 억압해 왔습니다. 획일적 임금 체제 강요에서부터 먹방 방송 규제 시도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노사 자율과 시장 자율이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소비자와 투자자에 의한 통제가 있어도 좋을 자리에 권력의 칼을 들이댄 것입니다. 자유권 확대를 향해 흘러온 역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러한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하여 온갖 잘못된 일들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 재정살포 등 대중영합주의 정책을 통한 매표 행위를 하고 공정과 정의라는 자기 모순의 깃발을 들고 권력 기구를 자기 도구화하려 합니다. 결국은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나라, 즉 신령 독재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는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의 배합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신형 독재 국가를 만드는 도구와 수단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같이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것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자유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술 변화 환경을 보십시오. 또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의식과 자유권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십시오. 이 모든 시도들은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에 올라 단죄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모든 것을 시도한 정부를 민주주의와 자유권 확대의 역사에 침을 뱉은 정부로 기록할 것입니다. 생각을 달리 해 주십시오. 검찰 개혁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는 것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일례로 배임죄를 보십시오. 다른 나라 같으면 기업 자율에 맡길 일에 검찰이 개입합니다.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소비자가 따지는 게 아니라 검찰이 잡아갑니다. 솔직히 웬만한 기업인 치고 배임죄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몇 될까요? 이러니 검찰이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위에 다시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이 올라타니 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검찰 혼자서 들고 있던 칼을 경찰과 검찰 모두 들거나 공수처라는 또 다른 칼잡이가 하나 더 나타나는 것밖에 더 될까요? 왜 이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든 뭐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느냐, 또 이를 위해 어떻게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이달 말이면 끝이 날 정부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행보와 함께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심판대 위에 같이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느꼈습니까? 오늘날 한국 상황을 아주 넓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논리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자유와 자율권을 제약하고 축소시키고 말살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래야 하니까 반역사적이다 또는 몰역사적이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것이 이 글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 위에서 왜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끝나느냐 하는 것은 이분이 정부에 몸을 담아본 분이니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선거철에 되면은 정권의 힘이 순간적으로 약해집니다. 잘못 수사에 나선다든지 잘못 사람을 끌고 가면은 국민 민심이 등을 돌리니까 권력이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동안은 정권이 권력 남용을 하기 힘들다. 그 다음에 일단 선거판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언론 자유가 보장이 되고 특히 야당의 비판의 자유가 확대되니까 1980년대 전두환 시대에도 이 선거 유세 기간에는 마음대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선이 끝나면은 그 뒤에 국회 진출한 의원들은 누구 눈치를 보느냐. 현직 대통령이라도 공천권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 쪽으로 몰리게 된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권력이 약화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다. 이 정권의 힘이 며칠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올해 말로 끝이 납니다라는 상당히 좀 과격한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분이 쓴 글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역사의 단두대입니다. 역사의 단두대라는 것은 심판이란 뜻이죠. 왜 역사의 단두대냐? 반역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그 역사는 자유의 확대를 향해 나아가는데 자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다.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본 거죠. 문재인 정권의 이념이 뭐냐? 궁극적으로는 권력 숭배입니다. 권력 제일주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국가 예산을 선거 운동비처럼 쓰고 거짓말을 예사라하고 해가지고 국민들을 타락시켜가지고 분별력을 망가뜨리기만 하면은 이 권력은 계속 가져갈 수가 있다. 망가뜨리는 방법이 두 가지다. 하나는 선동을 통해서 거짓말을 뿌려가지고 속이는 방법. 또 하나는 국가 예산을 선거 운동비처럼 써가지고 낭비적 복지를 통해서 공짜를 좋아하는 그리고 고마움을 모르는 국민들로 타락시켜야 정권의 영속적인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저도 이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글은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런 좋은 글은 나눠 가져야 됩니다. 많이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